4월 첫째 주 경마 주간입니다. 제가 이 서울 첫째 주 서울 경마 편성이 상당히 좀 재밌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각 마방에서 조금 그 대표적인 마필들이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말 경마에서 좀 마필들을 아꼈기 때문에 저는 첫째 주 경마에서 좀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출전 두수도 이제 월초 경마답게 출전 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 여전히 편성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히나 이제 믿고 베팅할 그런 마필들이 딱 눈에 띄지를 않다 보니까 뭐 혼전으로 흐를 가망이 상당히 높은 그런 편성들도 많고, 출전 두수는 적지만 뭐 경마라는 게 항상 그렇죠. 출전 두수가 적다고 해서 적중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너무 배당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주는 조금은 삼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배터의 입장에서는요, 뭐 편성이 재미있든 어쨌든 적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매 경주 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금주는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이제 KLI컴 마일 경주가 아무래도 최대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주처럼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기수들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서울 경마장은 이제 용병 기수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점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 경마 토요일 경주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들이 어느 정도 좀 능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주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기복마 경주라고 봐야 되고요.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혼존 구도로 빠질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스타트가 딱 되면 이 3번마 한평장미, 그리고 6번마 3회 번쩍, 7번마 맥스마, 이런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3번마 한평장미, 제가 직전 경주에서도 좀 강하게 노렸었던 마필인데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하지를 못했고, 역시나 아직까지 김성현 기수의 기승술이 그렇게까지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안게이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게이트에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김성현 기수가 이 한평 장미를 가지고 과연 초반에 어느 정도의 승부를 할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한평 장비가 갖고 있는 스타트 능력이라면 저는 뭐 선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쉬운 선행은 안 될 겁니다. 원체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경주다 보니까. 그래도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6번마 3회 번쩍은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닌데 중속으로 이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가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마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마필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에는 막판에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근성을 보이면서 이제 3착 입상에 성공을 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데뷔전에서 인기 1위를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기대치는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이라는 거고요. 자, 7번마 맥스마는 지금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도주성 선행마입니다. 도주성 선행마인데 문제는 이 마필이 과연 이번 경주에서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상규 기수가 이 맥스마를 가지고 초반에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도죽성 선행을 가게 되면 버틸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한데 몸싸움에 상당히 약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마필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그나마 3번마 한평장미가 초반에 좀 강하게 트라이를 하게 되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6번마 3회 번쩍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거죠. 여기에 7번마 맥스마는 일단 게이트가
안게이트 쪽에 지금 발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초반에 이 3, 4코너 지점에서는 좀 앞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4코너 지점에 들어오게 되면 좀 무너질 가망이 좀 높은 마필입니다. 자, 그럼 직선주로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뭐냐 하면 1번마 파이널고 4번마 원더풀 패스 그리고 9번마 크레이지 샷 정도가 이제 막판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인데, 자, 1번마 파이널고는 단점이 지금 16주 만에 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다라는 거고, 이 마필이 좀 출주 주기가 일정치는 못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컨디션 유지를 할 수 있느냐인데, 이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세네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였죠.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근성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글쎄요,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고요. 임다빈 기수, 어쨌든 뭐 다부진 기승을 하는 기수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으로 초반에 이 선위권에서 자리만 잘 잡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즉 앞선의 마필들 3번, 6번, 7번 등이 선행을 딱 나갈 때 바로 이 뒤에 붙여서 갈 수 있는 말이 파이널고가 되겠죠. 그러면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마 원더풀 패스는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을 가지고 초반에 빠르게 붙였습니다. 스타트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빠르게 붙이면서 승부를 했던 마필인데, 끝걸음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물론 뭐 이번 경주도 편성이 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는 좀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몇 도 보이는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원더풀 패스가 직전처럼 기습적으로 앞선을 갈 수 있느냐인데, 자, 문세영 기수가 지금 부산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이 원더풀 패스를 기승했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경주는 앞선의 경합이 상당히 좀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는 경주고요. 9번 마 크레이지 샤는 글쎄요, 막판 탄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스타트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빠르게 붙여버리면 뒷심이 나오질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글쎄요, 김하연 기수가 지난주에 좀 복병말을 가지고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좀 기세를 올리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이 9번 마 크레이지 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간과 거리가 조금은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3번마 한평장미, 1번마 파이널고, 그리고 4번마 원더풀 패스, 그리고 이제 복병마로 6번마 3회 번쩍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6번마 3회 번쩍은 글쎄요, 배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승식보다는 좀 삼복을 활용하면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3차 간에는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 다시 말하면 좀 재미없는 편성이고, 어떻게 보면 뭐 부진마들의 한판 승부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형고는 좀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몇 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 차이는 좀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1번마 드림카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인기 2위 마필이었죠. 전전 경주에서 국대 파이터에 이어서 2착으로 들어온 마필이고요.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역시 또 제가 좋아하는 올드 패션드의 자마이기도 하고요. 이제 4번뿐이 안 나왔지만 벌써 4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이죠.
500kg가 넘는 좀 거구의 마필이고, 근데 직전 경주가 스타트를 하면서 이 당시에 1착을 차지했었던 자이언트 M 이마필과 서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림카드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좀 후미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3, 4코너 지점에서 이 드림카드가 조금은 무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그 탄력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솔직히 전개만 제대로 풀렸다면 직전 경주 드림카드가 저는 입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담이지만 그때 이 비카나르마가 2착을 차지했고 인기리 마필이었는데, 경주 후에 이제 마체 이상이 생기면서 경주 부적격 마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 이 4코너 딱 들어서면서 1번마 드림카드가 막판 탄력을 좀 보일 가망이 좀 높고요. 이 1번마 드림카드가 탄력을 보일 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이 4번마 샤우트크로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 조금은 아쉬운 승부를 했습니다. 막판에 좀 탄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마필은 출발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만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앞선 전개라는 마필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윤 기수가 좀 기회를 엿보다가 드림카드가 막판 탄력을 보일 때 붙여 띄워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개만 할 수 있다면 막판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경주에 그럼 앞선은 어느 마필이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스타트가 딱 되면 아마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EH 코코가 조금은 빠르게 스타트를 끊을 가망이 높고, 바로 이 뒤를 이어서 7번마 나올 정상이 이 8번마 EH 코코를 견제하면서 앞선을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8번마 EH 코코가 편안하게 좀 도주성 선행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버틸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편안하게 가지를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이번 경주에 이 전개를 조금 거꾸로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5번마 드래곤 스퀘어. 자, 이 마필이 직전에 드림카드와 같이 뛰었죠. 같이 뛴 경주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김태훈 기수가 초반에 좀 밀면서 어쨌든 앞선에 붙여서 전개를 한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이 보시면요, 이 11월 달 경주에서도 주행 불량이 나왔고, 직전 3월 2일 경주에서도 주행 불량이 나왔습니다. 이 주행을 하면서 마필이 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고개가. 그럼 직진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는 어떤 뭐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고 말았는데, 좀 빠르게 주행 심사를 했습니다. 뭐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주행 심사를 했는데, 뭐 완전히 순치된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요, 이 드래곤 스퀘어, 어쨌든 만만한 해볼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드래곤 스퀘어가 선행을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럼 드래곤 스퀘어가 선행을 가게 되면 저는 이 마필을 버틸 수 있다죠. 그러니까 결국 이 드래곤 스퀘어가 초반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직전 경주처럼 또 안에 갇히는 결과가 나오느냐. 왜냐하면 발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갇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행이 또 한 번 불량할 수도 있지만 선행을 가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전개에 의해서 저는 5번마 드래곤 스퀘어가 한 번쯤은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마필,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기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8번마 EH 코코보다는 7번마 나올 정상이 조금은 근성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8마필 분이 출전 안 하는 단촐한 편성에, 글쎄요, 어떻게 보면 1번마 드림카드가 이번 경주에 전체적으로 배당판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재미있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는 배팅을 크게 권하지는 않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강축이 있다면 압축하기는 쉬운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만 좀 판단을 하시고 배팅에
여부를 좀 결정하셔야 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저는 그래서 마번을 추천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일단 5번마 드래곤 스퀘어가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다기 때문에 5번마 드래곤 스퀘어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역시 기본 능력 있는 1번마 드림카드, 그리고 막판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4번마 샤우트 크로,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앞선에서 버틴다면 7번마 나올 정상 정도가 복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란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등급의 중하편성이라고 봐야 되는 경주고요. 직전 경주에 같이 싸웠던 마필이죠. 5번마 월드킹맨, 그리고 7번마 모모케이, 11번마 슈팅 리버스, 직전 경주 1, 2, 3착을 차지했던 마필들이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건이 조금 달라진 거는 이제 월드킹맨이 5kg의 부담 증량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모모케이도 2kg의 부담 증량 증가, 슈팅 리버스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 세 마필의 이제 리턴 매치가 될 가망이 큰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전개를 보면, 스타트가 딱 되면 이제 1번마 누리데이, 그리고 2번마 캡틴 타임, 7번마 모모케이,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좀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3, 4코너에서 이 5번마 월드 킹맨이 이제 휘감기를 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고요. 11번마 슈팅 리버스가 직전 경주처럼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선에서 경주는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이 뭐 특별하게 그날 딱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는다면 능력 차이는 조금 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문제는 이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에 어느 마필이 유리할 거냐라는 거죠. 자, 일단 1번만 누리데이는 기본적으로 좀 앞선을 나가게 되면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직전 이제 승군전에서 좀 무너졌던 마필인데 지금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좋아진 거는 일단 게이트 A점 그리고 부담 중량이 내려갔다, 이 정도는 좋아졌는데 지금 좀 공백기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조교 모습에서 별다른 변화를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만 누리데이는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고, 2번마 캡틴 타임이 지금 승군전에 나와서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는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죠. 이 마필이 데뷔전 2회전 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는데 직전 경주에는 이제 근성이 보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변화의 조짐이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정도 경주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입상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문제는 이 5번마 월드킹맨입니다. 아마 당일 현장에서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뭐 시시원 기수 워낙 믿음직하게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월드킹맨이 직전 경주에 뭐 스타트가 좋았던 거는 아닌데 좀 후미권에서 전개는 했지만 이 앞선의 마필들과의 착차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월드킹맨이 평소 같으면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필인데 시시형이 끝까지 외곽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리적인 손해는 분명히 본 마필입니다. 거리적인 손해는 봤지만 막판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진로가 확보가 됐죠. 그러면서 탄력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월드킹맨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매니 피해자마죠. 이제 초반에 이 월드킹맨이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좀 높았던 마필인데 국산마 5군에서 장기간 좀 침체기를 겪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필의 능력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문제는 부담 중량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마가 아니죠. 앞선 전개하는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5kg나 올라갔다. 그럼 과연 직전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점이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직전 경주와 비슷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 될 거고요. 자, 7번마 모모케이는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죠. 어떻게 보면 승군한 이후에 지금 적응기를 좀 거치고 있는 마필인데 승군전에서는 나름 좀 편성이 좀 있었던 그런 경주인데 직전 경주 모모케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인 인기 1위였고요. 이 슈팅 리버스가 2위로 팔릴 정도의 편성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모케이 입장에서는 좀 손쉬운 좀 입상이 됐어야 되는데 선행을 나가긴 나갔지만 마지막에 걸음은 좀 많이 무뎌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기수에 대한 믿음은 좀 떨어지지만 모모케이가 직전 경주 조금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최선의 승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11번마 슈팅 리버스는 솔직히 이 편성이 조금만 더 셌으면은 저는 이마필 추천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강편성도 아니고요. 직전과 비슷한 편성에서 막판 탄력은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슈팅 리버스라는 마필은 복승식보다는 삼봉용으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처럼 모모케이가 넉넉고 막판 탄력을 허용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모모케이가 앞선을 나가면서 캡틴 타임 이 두 마필 2번마 캡틴 타임과 7번마 모모케이가 치열하게 선행 승부를 하면서도 걸음이 쉽게 죽지는 않을 거고 5번마 월드킹맨이 휘감을 수 있느냐 없느냐. 월드킹맨이 조금 빠른 시간에 휘감아 버리면 앞선의 마필이 좀 무뎌질 가망은 있지만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 4코너 돌아갈 때까지는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한 이런 경주로 보고 있고 이 월드킹맨은 당일 현장 상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고 간다면 압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 좀 마체가 좀 무거워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배당을 좀 노려볼 만도 한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상태로 봐서는 마필의 상승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드킹맨은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빼지는 못하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모모케이, 5번마 월드킹맨, 2번마 캡틴 타임,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슈팅 리버스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입상 가능마 세 마필 선에서 경주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편성 중에서 좀 혼전도 면에서는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입상 후보마가 다수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전개 자체도 상당히 좀 오리무중으로 빠질 그런 경주기 때문에 과연 앞선에서 버틸 것이냐 아니면 근성을 가지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다시 말하면 경주의 흐름이 빠르게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앞선의 마필이 혼전을 벌이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한테도 기회가 올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1300m 경주라고 한다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경주 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아주 발빠른 그런 마필이 존재하는 경주는 아니지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앞선에서 물고 물리는 혼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추입 타이밍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가 딱 되면요, 뭐 2번마 슬램 드래곤이나 3번마 서천 라이언, 뭐 4번마 엑셀런트 탄, 5번마 스페셜 힐, 뭐 6번마 원더풀 시킹,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벨로테로, 11번마 강서 부위까지 상당히 다수의 마필들이 빠르게 앞선을 좀 전개할 거고요. 직선 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이 7번마 플라잉 카라반이라든가 9번마 명진불패, 그리고 1번마 우주전쟁, 그리고 6번마 원더풀 시킹, 아니죠.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좀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과연 저는 이 세 마필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에서 앞선의 혼전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취입 타이밍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되는 거는 이 10번마 벨로테로입니다. 마필의 능력 이런 것보다도 시시온 기수가 기생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선행에서 이 3번마 서천 라이언이 전체 선행마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서천 라이언은 기본적으로 좀 기복마입니다. 기복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앞선 전개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몸싸움에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빅토르기스가 이 서천 라이언을 가지고 강하게 초반에 트라이를 한다면 이 3번마 서천 라이언이 선행을 가고 뒤에 선입권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뭉치면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3번마 서천 라이언의 전개가 저는 좀 유리해 보이고요. 이번 경주에서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본 능력으로 가장 앞서게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플라잉 카라반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2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양 복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경주 감각을 회복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직전 이 10월 15일 경주에서 장추열 기수가 이 6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스타트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뒤로 빠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초반에 거리가 너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1300m에서.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막판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3월 7일 날 주행 심사의 모습을 보면 이 10월 15일 경주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휴양 여파도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부담 중량이 지금 한계 중량까지 올라갔다. 57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플라잉 카라반에 대한 생각은 이번 경주에 나와 있는 어떤 마필들보다 기본 능력은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9번만 명진불패는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좀 아쉬운 3착을 했는데 너무 타이밍을 늦게 잡았죠. 늦게 잡는 바람에 막판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젤로스한테 지면서 3착을 했는데 과연 젤로스한테 질 수 있는 마필인가라고 했을 때 이 마필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이제 승군해서 좀 적응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송대철 기수가 좀 의도적으로 초반에 좀 빠르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을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앞선의 마필들과의 어느 정도 거리만 좀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선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9번마 명진불패 충분히 뚫고 나올 힘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1번마 우주전쟁은 솔직히 그렇게 뭐 강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이 마필이 지금 게이트가 좋죠. 1번 게이트입니다. 앞선의 마필들이 다 뛰어나가고 안 게이트 딱 달라붙어서만 갈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최적의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자, 일단 뭐 우리나라 경마에서 선행마들을 좀 약하게 보는 그런 예상은 상당히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경마는 이제 선행마 노름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너무 혼전입니다. 너무 혼전이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마필한테 어느 정도 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플라잉 카라반, 9번마 명진불패, 그리고 3번마 서천라이언,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우주전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를 하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필들의 지금 능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래서 당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당은 좀 나올 수 있는, 왜 혼종구도기 때문에 좀 배당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한말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인기 마필 선에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전개에 따라서 상당히 좀 끌리는 승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스타트가 딱 되면 뭐 1번마 세네비바, 7번마 아이스크림,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배다리 쾌검, 이 세 마필이 좀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3번마 파인데이나 8번마 정성 타이거, 이런 마필들이 선의권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이 선에서 좀 경주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는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경주입니다. 근데 앞선의 마필들이 1200m에서 서로 막 물고 물리는 혼전이 일어났을 때, 뒤에서 느닷없이 치고 들어오는 마필들이 추입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조금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1200m는 1300m보다는 오히려 추입마들이 더 강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게이트에 이점을 하는 1번마 세네비바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이 세네비바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선행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마필이고, 뒷심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충분히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자, 7번마 아이스크림은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마필을 좀 자주 추천하는 마필인데, 역시 이 마필도 뒷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반에 앞선에 자리 잡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마지막까지도 버티는 마필인데, 자,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했죠. 자, 이 시시원 기수가 제가 뭐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시시원 기수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전개를 잘 탄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휘감고 나오는 3, 4코너에서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상당히 잘 타고, 마필을 좀 부드럽게 몰기 때문에 마필의 최대의 능력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기승을 잘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요, 선행마한테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7번마 아이스크림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는 선행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행마인데, 최근에는 좀 따라가는 전개까지도 좀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시온 기수가 잘만 기승을 한다면 재미있는 승부도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조교입니다. 조교 모습 자체가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승부가 되는 마필이죠. 근데 조교 모습이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현장 상태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조교 때문에 마필이 못 들어오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조교라는 게 절대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뭐 그 조교가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장 체크는 필히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11번마 배다리 쾌검은 직전 경주 놀라운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행을 나간 이후에
마지막까지 좀 버텨냈던 마필인데 참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선행마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 중량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전개를 어떻게 탈 수 있느냐인데 외곽으로 밀려버렸죠. 그리고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배다리 쾌검이 초반에 이렇게 휘감고 나올 수 있는 스피드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안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이 1번마 세네비바나 그리고 영리한 기수가 기승한 7번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쉽게 배다리 쾌검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전개가 꼬여버립니다. 배다리 쾌검은. 거기에 부담 중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개에 있어서 가장 좀 어려운 점을 안고 있는 마필이 배다리 쾌검이고요. 자, 선의권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이 3번마 파인데이하고 8번마 정성 타이거인데, 자, 3번마 파인데이는 솔직히 최근 모습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한 믿음을 갖고 배팅하기는 좀 어려운 맛빌이기는 한데, 전개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맛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막판 탄력을 보이기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편성이 편성인 만큼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파인데이 입장에서는요. 그렇다면 막판 근성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 자체도 순발력이 그렇게 없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빠르게 앞선을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 8번마 정성 타이거는 언캡처드의 자마죠. 자,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마필들은, 그러니까 싸웠던 마필들은 조금 더 강해진 그런 편성이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직전에 아쉬운 3착으로 승군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많이 남는데, 자,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저는 이번 경주에 휘감기가 좀 가능한 마필, 그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8번마 정성 타이거가 당일 현장에서 어떤 어느 정도 이제 팔릴 것인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인기 1, 2위를 다툴 그런 마필은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에리카신 기수 입장에서는 앞선의 마필들을 좀 편안하게 보내놓고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좀 자리 잡기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개를 한다면 어차피 8번마 정성 타이거는 저는 외곽으로 휘감고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당일 현장에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마필은 이 9번마 민트 플레이와 6번마 스와라밈인데, 이 마필 저 마필을 다 보기에는 너무 좀 이 말 저 말 다 보고 배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앞선의 마필들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는 가운데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3번마 파인데이나 8번마 정성 타이거가 막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경합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직선주로 들어서서 결승주선까지 상당히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세네비바, 8번마 정성 타이거, 7번마 아이스크림, 그리고 복병으로 3번마 파인데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이제 혼전 구도의 경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솔직히 믿을 마필이 그렇게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배팅을 해볼 만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편성표를 딱 봤을 때 제가 들은 느낌은 전형적인 단거리 추익 가능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거리 경주 아무래도 선행마들이 유리하죠. 선행마들이 유리한데 이 1200m는 앞선이 막 뭉치는 그림으로 전개가 돼버리게 되면
막판 추입 타이밍을 노리는 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추입할 시간과 타임이 나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선행마들이 늘어서는 전개가 되면 이 추입마들이 타이밍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으로 늘어서는 전개가 돼 버리게 되면 막판 직선주로 해서 이 추임마들이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4번마 드론킬러, 성실공주 핑크, 그 다음에 9번마 히든브레인, 10번마 컴플리트 럭키인데 제가 이렇게 전형적인 단거리 추입으로 보는 이유가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예술이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아온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도 자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놀라운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앞선에 가면 버티는 마필입니다. 근데 국산마 4군 승군 이후에 앞선을 가도 걸음이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국산마 4군의 단거리니까 당연히 발빠른 마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김용군 기수가 어쨌든 휴양이 아니죠. 김용군 기수가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됐다가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외곽이긴 하지만 예술이야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강하게 초반에 스파트를 하면 이 다른 마필들보다 좀 앞서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선이 좀 뭉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 1번마 유니콘 킹덤이나 3번마 밀리언 파티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는 한데 이 마필들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한 번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자 2번마 라운 시티걸은 이 마필도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게이트에 있는 1, 2, 3번 이 세 마필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내심 좀 기대를 하는 마필은 이 6번마 아만바로우즈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에요. 그리고 9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마필이고 거기에 또 김태희 기수가 올라오는 전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마필이 지금 좀 살아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만바로우즈가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편성으로는 이 선행 강편성이기 때문에 아만바로우즈 입장에선 전개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선의 마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만바로우즈가 자기만의 걸음으로 저는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의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성의 호기, 즉 전개에 이점을 안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3번만 밀리언 파티는 솔직히 말하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저는 앞서 있다라고 보는데 이 마필은 좀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렇다 할 모습을 좀 계속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편성이 강했습니다. 강편성에서 싸웠단 얘기죠. 싸움이 됐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언 파티가 편성에 있어서는 좀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조금 공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아만바로우즈, 2번마 라운시티걸, 3번마 밀리언 파티,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유니콘 킹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조촐한 편성이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7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가 들어올 가망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야간 경마가 되면, 아무래도 선행마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많이들 결과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스타트가 딱 되면,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유니콘 히트, 그리고 4번마 트로트킨, 5번마 울트라삭스, 뭐 이 정도가 좀 선행 승부할 것으로 보이고, 게이트에 이점 있는 2번마 금성 크라운이 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직선주로에서 이 지금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뒷심이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자, 금성 크라운은 최근 들어서 순발력이 조금은 약해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을지도 좀 불분명하고요. 4번마 트로트키는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순발력은 있는 마필이지만 그렇다고 앞선을 갈 정도의 그런 순발력은 아니고 조금은 밋밋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5번마 울트라삭스가 어쨌든 선행 후보군이죠. 앞선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막판 뒷심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에서 좀 무너질 가망이 있는 거고요. 자, 1번마 유니콘 히트가 그나마 지금 게이트에 2점도 안고 있고, 이 1번 유니콘 히트와 5번마 울트라삭스가 초반 경합을 좀 벌일 가망이 높은데, 만약에 울트라삭스가 도주성 선행을 간다면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전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조인권 기수가 과연 어떤 기승을 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게이트 A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순발력은 조금 뒤질지 몰라도 자리를 안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트라삭스 입장에서는 외곽을 돌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유니콘 히트는 최적의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마리의 선행 마필 중에서 저는 유니콘 히트가 버틴다면 좀 버틸 가망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해 보인다. 후보 마필로 3번마 소아라투투, 6번마 한강질주, 7번마 파인팜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도 솔직히 혼돈도가 좀 있는 편성이고 쉽게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아니긴 하지만 글쎄요, 좀 근성 있는 마필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구도인데, 자, 3번마 소아라투투는 이제 최근에 좀 어려운 걸음을 좀 하고는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9마필뿐이 출전 안 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그러면 초반에 좀 선의권의 꽃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고, 막판 그러면 근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 어쨌든 제가 이 마필을 좀 추천을 좀 자주 하는 마필인데, 최근에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저는 미워도 다시 한번 좀 믿어보려고 하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한강질주는 한강 시리즈 중에서는 좀 약한 마필이죠. 마필인데,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느낌을 주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한강질주가 앞선의 마필을 좀 빠르게 압박을 가한다면 저는 충분히 사코노 이후 직선주로 해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7번마 파인팜입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착순권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뭔가 한 발이 조금 부족합니다. 뭔가 한 발은 부족한데, 어쨌든 선행 강편성에서 나름 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블랙모션, 도끼 드래곤, 차돌 다이아, 행복한 승리, 강한 퀸, 어쨌든 선행 강자들과 계속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파인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그렇게까지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우주 기수가 빠르게 공격적으로 앞선을 좀 붙인다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유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개로 봤을 때 저는 7번마 파인팜의 전개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이제 직선주로에 딱 들어설 때 1번마 유니콘히트와 이 5번마 울트라삭스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면서 들어올 가망이 높은데 이 5번마 울트라삭스는 글쎄 뭐 이역 기수가 기승했다는 장점은 있지만 솔직히 뒷심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맞빌이기 때문에 좀 무뎌질 가망이 좀 높은 거고요. 이 3번마 소아라 투투나 6번마 한강질주, 7번마 파인팜 이 중에서도 7번마 파인팜이 조금은 빠르게 좀 추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입상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파인팜, 6번마 한강질주, 3번마 소아라투투,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유니콘히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암말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좀 혼전 경주죠. 그리고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어느 정도 전적들은 좀 갖고 있지만 뚜렷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거리도 좀 1600m라는 좀 특수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좀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1번마 제다이 포스 기본 능력으로는 분명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인데 지금 35주 만에 출전을 했다. 이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다. 그렇다면 결국은 현장 상태 체크가 필수겠죠. 왜냐하면 휴양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주행심사 모습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뭐 기록이 빠른 거는 아니었지만 주행심사답게 치렀던 마필이고요. 자, 2번만 메디슨 마운틴은 나올 때마다 인기마입니다. 나올 때마다 인기마인데 계속 졸전을 펼치고 있는 마필인데 스타트가 문제입니다. 발주가 잘 안 되는데 막판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1600m 2번 게이트라면은 상당히 좋은 게이트인데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한테는 갇히는 게이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개를 좀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저는 박태종 기수가 이 메디슨 마운틴을 가지고 초반에 아예 외곽으로 뺏어가는 전개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3번마 원평퀸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1600m 거리 특성상 선행을 간다면 가장 좋은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4번마 아치 메모리는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죠. 승군전인데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약편성 선행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마 원평퀸이 선행을 가면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아치 메모리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5번마 원더풀 폭스는 헤리카심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볼 만한데 최근 그러니까 승군한 이후에 너무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지금 살지를 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6번마 더 페이버릿 상당히 아쉬운 마필이죠. 이 마필은 좀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이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 탄력으로 좀 쭉 뻗는 마필인데 최근에 여기까지는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막판에 탄력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고요. 자, 7번마 별나라 비만은 늘 되뜰맞듯한 아쉬움. 그러니까 이 취입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는 마필.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번 경주는 그래도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앞선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취입 타이밍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8번마 태양 타고도 역시 취입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마필인데 이제 6세가 된 암말 다시 말하면 좀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9번마 바덴바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열 마필 중에서 가장 기본 능력은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의 좀 휴양 여파도 좀 있고 출주 주기도 좀 들쭉날쭉하다는 단점은 있는데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요. 어쨌든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마필은 아마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리만 잘 잡고 간다면 저는 능력상으로는 이 9번마 바덴바덴이 가장 앞서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10번마 히어로 레전드가 글쎄요 이마필이 좀 될 듯 말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좀 근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경주 이제 3차까지 갖다 댔고 이 경주가 상당히 좀 빨랐던 경주거든요. 경주의 흐름이. 그럼에도 따라 붙었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이라는 단점. 그러니까 1600에서 최외곽에 스타트가 그렇게까지 좋은 마필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개 자체가 꼬일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전개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 경주요. 이 3번마 원평킹이 딱 선행을 가고요. 9번마 바덴바덴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7번마 별나라 비마가 막판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고요. 1번마 제다이포스가 당일 현장 상태입니다. 휴양의 여파만 없다면 분명히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지금 35주 만에 지금 출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당일의 현장 상태에 따라서 이 마필은 충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바덴바덴, 3번마 원평킨, 7번마 별나라 비마, 그리고 현장 상태에서 달라질 수 있는 1번마 제다이 보스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8마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촐하기는 한데 좀 혼존 구도로 흐를 가망도 좀 있는 경주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1번마 블루인디 게이트에 2점이죠. 게이트에 2점이 있고 이 마필도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자, 2번마 그레이트 스톰이 이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마필은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도 좀 안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졌고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어쨌든 뭐 계속해서 김태희 기수가 이제 연속 입상을 다 시켰던 마필이기는 한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승군전에 만만치 않은 마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마필의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설명할 3번마 벌교차돌과 이 4번마 마이칸이 상당히 좀 발빠른 순발력으로 앞선으로 확 치고 나갈 가망이 높거든요. 여기에 5번마 우루스퀸까지 좀 치고 나가버리면 이번 게이트에서 안에 갇힐 가망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그레이트 스톰이 이 김태희 기수가 아예 작전 자체를 나는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편히 보내주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개를 한다면 크게 이 전개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김태희 기수도 나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에서 스타트를 했을 때 뒤에 있는 마필들이 휘감고 확 나와버리면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놀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만의 전개를 못할 수도 있다. 이 점이 좀 아쉽고요. 자, 3번마 벌교차돌은 어쨌든 향후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역시 승군전에 나오기는 했지만 1600m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 이 점이 좀 장점으로 보이고요. 자, 4번마 마이카는 이제 식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고 어쨌든 국산마 4군에 승군을 해서
이제 적응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뒷심까지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1600m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초반에 좀 힘을 쓰다가 막판에 힘이 딸리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을 이제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잘한다라는 거죠. 좀 마필을 제어를 하면서 초반 힘 한 배 이후에 마지막에 한 발을 노리는 그런 전개를 탄다면 만약에 마이칸이 시시온 기수가 생각하듯이 그런 전개를 타버리면 전개 자체가 가장 좋아지는 건 3번마 벌교차돌입니다. 자, 5번마 우루스키는 직전 경주 인기 거의 바닥권의 마필을 가지고 조인권 기수가 이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뒤집기를 하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이때 전개를 보시면 그냥 견제가 없었어요. 견제 없는 좀 편안한 전개 속에서 하다 딸려 들어간 경주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이 우루스퀸이라는 마필이 기본 능력은 저는 갖고 있다. 그래서 4군에 올라와서 조금 헤매고는 있었는데 최근 두 경주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더풀 조이는 지금 하향세 접어들었고요. 희망 챔프가 직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했죠. 이때 뭐 마이칸, 원더풀 조이, 블루인디 뭐 이런 마필들을 다 이겼습니다. 근데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이 어쨌든 이 마필이 앞선 전개라는 마필이 아니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한 발을 써야 되는데 부담 중량이 3kg나 올라갔다라는 건 막판 탄력을 보일 때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자, 8번마 송암 드래건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무섭습니다. 근데 어쨌든 8번 게이트긴 하지만 외곽에 있다. 근데 8마필뿐이 추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의 불리함이 크게 있어 보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 발주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결국 이번 경주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3번마 벌교차돌, 4번마 마이칸, 5번마 우루스 퀸이 앞선 전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를 이끌고 2번마 그레이트 스톰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선 전개를 할 마필들의 전개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벌교차돌, 4번마 마이칸, 5번마 우루스퀸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그레이트 스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첫째는 이제 믿고 베팅할 선행마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편성. 다음에 두 번째는 전형적으로요, 인기만은 있지만 믿을 마필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8번마 이다나은 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마필이 뭐 인기 1위권에 갈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3군에서 계속 연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을 좀 자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다나은이 여기서 더 뻗어서 뭐 2군까지 또 최상위 군까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한계를 보일 수는 있는 마필인데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이번 경주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다나은이 다시 한번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경주에 이제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이 이 3번마 클럽인데 이 마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야간 경마에 2억 기수다. 그러면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클럽 D를 가지고 저는 앞선 승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딱 거기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10번마 지모션입니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마체형이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군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뭐 장래 발전 뭐 어느 정도까지 상위군까지 뭐 이런 마필은 솔직히 아닌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 지모션의 입장에서는 외곽에서 휘감고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빅토르 기스가 조금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면 이 지모션이 선행을 딱 가버리게 되면 힘한 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티기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 시시온 기수가 기승한 이 5번마 원평 코드가 전형적으로 지금 휴강기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는 조금 최근 들어서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가 발빠른 마필이 지금 없는 편성이다 보니까 경주의 흐름이 초반이 조금 템포가 늦어질 가망이 높기 때문에 3, 4코너에서 외곽으로 휘감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58이라는 부담 중량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의 원평 코드하고 8번마 이다나원 이 두 마필 그리고 직전 경주 선전을 했었던 역시 승군전에 나오는 7번마 다이아키 정도가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딱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나아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그 실전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 배당의 메리트는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마필 저배당 공략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조금은 엉뚱하게 어느 정도 배당을 보고 가볍게 배팅할 수 있는 마필 11번마 더리퍼입니다. 이 마필이 뭐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뭐 아예 바닥권이죠.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거기에 또 믿지 못하는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좋은 믿음 뭐 이런 걸 갖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더 리퍼라는 마필이 한참 좀 성적이 괜찮았을 때 이 마필은 우승은 한 번뿐이 안 했어요. 근데 2착을 9번을 한 마필이거든요. 제가 이 마필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초반에 앞선에만 붙어 있다면 막판에 근성을 보이는 마필이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이 마필이 초반에 앞선에 잘 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했듯이 선행이 그렇게 센 마필이 없습니다. 이 3번마 클럽디나 10번마 지모션, 뭐 6번마 황금의 정도가 뭐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정도지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선행마가 없는 경주거든요. 그러면 10번마 지모션이 선행을 딱 갈 때 여기에 바싹 붙어서 만약에 더 리퍼가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마필의 능력이 우수하다라기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그리고 배당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은 전혀 엉뚱한 빅야크죠. 어쨌든 외산마입니다. 물론 뭐 6세가 된 거세마 2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말이기 때문에 뭐 볼 거는 없습니다. 볼 거는 없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강한 편성이 아니다 보니까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기 때문에 아예 외곽 번호에 있는 네 마필을 한번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팅해 볼 만한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결국 인기마를 다 제외하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이다나은, 10번마 지모션, 11번마 더리퍼,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빅야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이제 내일 펼쳐질 경주와 이제 분할이 된 경주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위군에서 이렇게까지 출주 두수가 없다. 그래서 경주가 분할이 되고 빽 빠진 경주가 된다. 이러면 상당히 조금 실망스럽죠. 뭐 하위군이라면 모르겠는데 상위군 경주에서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들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가요 8마필 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전개가 상당히 꼬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좀 애매해지는 경주죠. 자, 일단 이번 경주 딱 스타트가 되면 2400이다 보니까, 자,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울프 플레이, 5번마 매직 그레이스, 그리고 6번마 라운드 골드가 기본적인 순발력에서 좀 앞서 있죠. 여기에 문제는 7번마 이스트반입니다. 물론 뭐 절대라는 건 없지만 7번마 이스트반이 1400에서 입상에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의 전개를 흐트러 놓을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왜?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기본적인 순발력은 제일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또 직전 모습을 보면요, 이 마필을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전개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마필, 거기에다가 이제 야간 경마 1400m에서 이제 선행력 좋은 마필, 적어도 2군까지 올라온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그냥 끝날 가망이 높고요. 더군다나 이 중에서 저는 이 2번마 울프 플레이, 그리고 이 6번마 라운드 골드, 이 두 마필은 2등급에서도 그런대로 단거리에서는 강자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1200이 아니고 1400이다라는 거. 그 점이 변수죠. 왜냐하면 선행 두 마리가 따당하고 들어오기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찾는 게 역시 1번마 스카이망치입니다. 직전 경주 1400m 경주에서 막판 막강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추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1400m가 어떻게 보면 스카이망치에는 적정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 많은 편성에서 막판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가 하나 있죠.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선행마는 모르겠지만 추임마의 부담 중량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면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직전 경주 부담 중량이 53이었어요. 그리고 그 2회 전 경주에서는 부담 중량 53. 근데 이거는 1200이었기 때문에 취입할 타이밍이 나오질 않았고, 그전 경주 2착을 차지했을 때 부담 중량이 5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8을 달고 순발력 좋은 마필과 막판 탄력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 단 한 가지는 이제 1400 적정거리라는 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과연 극복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 이 스카이망치가 싸웠던 마필이 이 12월 3일 경주 싱싱메리가 우승을 하고 스카이망치가 2착을 하면서 복승식에 999가 나왔던 경주고, 직전 경주는 서울탱크가 같이 따라 올라왔던, 그래서 역시 999가 나왔던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스카이망치가 선전을 할 수도 있고, 저도 이번 경주에 추천을 할 건데 현장 상태 체크 꼭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당일 주로가 추임마가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는 주로냐, 이것도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에 가는 이 울프 플레이나 5번마 매직 그레이스, 6번마 라운드 골드, 이 마필이 순발력도 좋으면서 막판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질주 습성이 겹치고 이스트반이라는 마필이 어떤 전개를 탈지 모르기 때문에 전개가 우리무중이다. 이것 때문에 좀 불안 요인을 안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울프 플레이, 6번마 라운드 골드, 5번마 매직 그레이스, 그리고 복병으로 1번마 스카이망치를 보는데, 저는 솔직히 이 1번마 스카이망치는 삼봉용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